때 그 세부적인 내용하고 관계없이 결격 사유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등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고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등록은 어떻게 한다? 예,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일단은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성년자라든지 요건 예외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파산자는 복권돼야 되죠. 그리고 수용자 그랬는데 수용자 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승고유예는 대상이다 아니다. 승고유예. 유예라는 게 뭐였죠?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승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승고받은 후죠. 그래서 결격 사유하고 관계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라 할 때 다른 거 두고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지고 자격 취소가 됐죠. 자, 여기서 하나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몇 년간? 3년간 뭘 못할까? 3년 동안.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자격 취소된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뭘 못한다고? 아무것도. 근데 부정행위자는 5년간 뭘 못하죠? 시험만 못 쳐요.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뭐라는 얘기입니까? 3년 동안. 아니 아무도 못하는데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냐고요? 그치? 3년간 결격 사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는 뭘 해야 되는 사유죠? 행정처분 중에. 그치?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그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다시 몇 년간은? 3년간은 결격 사유겠지요? 그죠? 그래서 기억할 거 이거예요. 자격 취소가 되면 항상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X. O죠. 결격 사유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건 없어요. 사실은. 다 해야 돼. 다만 이제 법인의 경우는 예외를 두죠. 그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총 5명의 사원 임원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되면 등록은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만 바로는 안 하는 거죠. 바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예, 2달 동안 기다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만 그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항상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 OX. O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랬죠. 그죠? 등록 취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날아가거든요. 이해하겠죠? 자격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의 양도라든지 대여라든지 뭐 이거는 그죠? 중개업하고 관계없어요. 중개업을 안 하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 누구지? 그렇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중개업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격증을 빌려주면 바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중개업 관련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건데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3대3이라고 1대1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3대3하고 1대1이 있는데 개정된 내용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체크는 할 건데 그냥 탁탁 짓기만 할 거거든요. 근데 3대3과 1대1은 앞에가 뭐였죠? 징역이고 뒤에는 벌금이죠. 이거 선택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셨죠?
그러면 징역 또는 벌금이니까 징역형을 선고하겠어요? 벌금형을 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 규정을 딱 적죠. 제재를 할 때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시켜요. 다만 그 두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완화되는 거 해요. 위반이 아니잖아. 맞죠? 그 규정된 제재를 하되 대신에 이제 정해지면 제재를 받는 사람, 국민이죠. 제재를 받는 자가 이게 유리한 쪽을 판단해요. 봐봐요. 상대적 등록 취소했죠. 등록 취소는 두 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시에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돼요. 여기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즉 상대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6개월 사유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이겠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겠어요? 업무정지를 하겠어요? 그렇죠. 업무정지로 가요. 이해하겠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보통은 뭐라고? 벌금형으로 거칠 거예요. 그죠? 벌금형으로.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패스트트랙 썼잖아. 국회에서 복도에서 찌받고 있었다가 지금 걸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조사 안 받아라죠. 왜 그러냐면 300만 원, 그 보통 기본 얘기에 500만 원인가 하고 몇 년이 징역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센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때 걸려도 일단 들어가서 돼버리면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되면 내년 선거에는 피선거권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기는 거야 지금.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놀거나 싸우거나 개기거나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야. 왜? 내년 4월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냥 개기면 돼. 우리 선거법에도 그죠? 왜 6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하면 6개월 만에 빨리 끝내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합니까? 일반 행으로 가버리면 개기다가 1심에서 한 몇 년 가요. 그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임기 한 반 이상 가요. 그걸 개기는 거야. 잘해. 하여튼 개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될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 못 나와. 당선 무효형은 별로 걱정 안 해, 걔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어차피 끝날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박합니다. 완전히 뭐 사기친다 이런 거 정도 아니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그러면 이건 수용자가 돼요. 맞죠? 근고 이상이니까.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 가겠지. 그럼 동시에 뭐도 가겠어? 자격 취소도 이어지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아셨죠? 자격 취소로 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거야. 아주 재질이 나쁜 경우를 빼고는. 이해하겠죠? 그러나 자격 취소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등록 취소로 이어진다. 항상. 이해하겠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꾸 우리 가면서 알게 될 거고, 일단 기본 요 방식이 털 있죠? 요거만 안 놓치면 돼요. 자,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했어요. 중개사무소가 나와요. 사무소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도 한번 훑어봅시다. 이제 지난주 했으니까. 일단 업무 지역이 나오네요. 83페이지에. 업무 지역은, 자, 이건 주어를 구분해야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듣고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의 범위는 어딜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수험생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짬뽕입니다. 머릿속에서 짬뽕, 그건 뭐냐면, 이제,
분사무소를 둘 때, 설치할 때 둬서는 안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분사무소도 법인이죠. 주된 사무소도 법인이죠. 법인은 개공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개공의 업무 지역의 범위는 어디라고? 전국이라고 했잖아. 제한이 없지. 전체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업무 지역은 제한이 없는데 이제 주어가 바뀌죠.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OX. X. 누구 때문에? 그렇죠. 부칙상의 개공 때문에.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가볼까요? 사무소는 자, 우리가 등록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등록은 1등록주의죠. 예외 있어 없어? 한 사람 1인당 등록은 몇 번이요? 한 번이요. 한 사람 1인당 등록이 2번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쪼개지 못하는 한에는 사람을. 쪼개면 죽을걸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등록은 한 번이야. 근데 사무소도 그럼 하겠죠. 등록 있고 사무소니까. 그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어 없어? 있죠. 물론 등록은 한 번이죠. 다만 신고를 통해 가지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두는데 어디를 빼고? 주된 사무소를 빼고 둔다고요. 그래서 전국에 시군구수가 500개가 있으면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는 그죠? 499개다. 그런데 1사무소에 대한 경우는 원칙이 상대적 금지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2개 두잖아요. 이중사무소라든지 파라솔, 천막 같은 걸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시중개시설물 그래요. 그걸 다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제재가 등록은 취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이거는 병과라는 뜻입니다. 병과가 뭔지 알죠? 나란할 병자예요. 병자도 쉬워요. 봐봐요. 섰지? 맞죠? 맞잖아요? 섰는데 그 옆에 또 한 놈 섰어. 이게 병자예요. 나란할 병자. 이해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2개 다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병과. 아셨죠? 그러니까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뭐라고? 1대 1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형벌이 따라오거든요. 보통. 물론 안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진짜 시험 나오겠지. 근데 따라오는데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벌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3대3, 1대1을 뭐라 한다고? 행정형벌 그래요.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고? 형벌 그래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1대1이라는 형벌이 따라와요. 봐봐요. 이중등록이잖아요. 이중등록은 절대적 금지예요? 상대적 금지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등록은 뭐라고? 절치와 동시에 몇 대 몇이겠어요? 1대1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럼 이중소속은 뭐겠어요? 그렇지. 절치와 몇 대 몇? 1대1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중사무소는 상치하고 1대1이에요. 상치가 뭔지 아시죠? 상대적, 요거 줄여서 상치 그래. 1대1 이렇게. 사무소는 몇 개가 원칙이다? 한 개가 원칙인데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예외가 있더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분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가 누굴까요? 분사무소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잘 들어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물었으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돼. 법인인 개공이라 법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해야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묻기는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진짜 염두에 둬야 습관들어야 돼요. 묻는 바에 대한 대답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 사족 붙여가 있잖아. 뭐는 한대요. 뭐 이 필요 없고 오라요 틀리면 물어보면 뭐라 해야 돼? O, X만 대답하면 돼요. 뭐 하니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아니야. 됐죠? 단답형. 자, 분사무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용된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둘 때 신고할까요? 등록할까요? 신고하겠죠. 그 신고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렇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계약할 때 쓰는 도장이 있죠. 그 도장에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의 등록은 어디에 하겠어요? 뒤에 동그라미 해놨죠? 혹시 모를까 봐서 노랗게 해가지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에서 고용인을 고용하거든요.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분사무소에서, 그래 제가 그랬죠. 양산에서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중개보수는 부산시 조례일까요? 경상남도 조례일까요?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경상남도 사람이거든요. 그죠? 떡 중개는데 저희 주된 사무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더 줘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겠습니다. 그죠? 치아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옆집아도 그 물건 있던데 이러면서. 그래서 자, 요겁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 왜 앞에 중개보수 앞에 주택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러면 토지는요? 똑같다, 전국이.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어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분사무소다 그러면 요거 하라면 되고요. 그러면 분사무소 있잖아요? 분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구 계세요? 분사무소의 소장을 어떻게 뭐라 불러요? 그렇지. 그럼 주된 사무소의 소장을 뭐라 불러요? 주된 사무소에서의 소장. 대표. 아셨죠? 그러면 대표하고 책임자가 중개업에 종사도 하지만 중개업무를 수행하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대표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일반인일까요? 공인중개사일까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교육은 받았겠죠. 네.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거. 그런데 분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요? 필증이 걸려 있을까요? 필증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사무소가 나왔는데 대표가 나온다든지 등록증이 나올 수는 없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무소 딱 그러면 기억날 게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데 종별이 같아야 되나요? 지역이 같아야 돼요? 제한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확보증명 서류라고 할 때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거든요. 기존에 사무소를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 승낙서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 승낙서를 주는 사람은 건물주예요, 임대인이에요, 다른 계공이에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밥값 누가 내? 각자. 아셨죠? 더치페이입니다. 각각. 아셨죠? 각각. 근데 이거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경기가 아니라 이건 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20년, 그러니까 22년 전에 이 공인중개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IMF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그 나이 고아 불문하고 남자들이 못 버리는 게 있습니다. 허세입니다. 허세.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었지.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나 삼성 그런 거 있었잖아. 어? 근데 그때 밥을 먹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오늘 점심 내가 낼게요. 이랬어요. 또 뭐 밥을
너무 많이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대여섯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낼게요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면 여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내가 낼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2, 3년 지나고 IMF 터지고 한 2, 3년 지나고 뭔가 사회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깥 점심 먹으러 갔잖아요. 가면 교수님 거는 누가 내고 각자 10,000원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각자 걷어가지고 밥값 내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다시 줄 거 주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경기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 경기의 문제도 문제지만 묘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덫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영향을 받으니까 애들도 당연히 뭡니까? 밥값 낼 때 저기들은 당연합니다. 무슨 뭐 몇만 원짜리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그 밥값 계산해 애한테 요새는 뭐 어시잖아. 카카오페이 무슨 뭐 토스 뭐 있으니까 바로 싸요. 그럼 전화번호만 알면 돈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토스 하면 돈 바로 가요. 뭐 7,000 얼마. 그것도 때도 안 애늘이 없어. 7,600원. 20 정확하게 들어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카드는 제 걸 꺾고 돈은 지 통장 들어가고 그리고 입맛 보겠도 도대체 뒤에 말이 없어. 밥은 무슨 말 이렇게 왜 많이 썼어? 지훈아 밥 먹었어. 그래? 그래 뭐 맛있게 먹었나?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지는 그죠? 이렇게 객출해가지고 다 받아놓고는 하여튼 각각입니다. 이거 아셨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진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경제가 그죠?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각자 부담으로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또 오늘 밥 먹은 사람이 내일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내고 내일은 네가 내고 이게 되는데 한 날 밥 먹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안 와. 잊어먹을만 하면 또 와. 그죠? 그럼 또 밥 먹잖아. 그럼 누가 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맨날 밥만 얻어먹고 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고 싶죠?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내 얼굴을 네가 알게 하랍니다. 교수가 얼굴을 보면 알아요. 모를까 사람이 한 몇백 명 있어도 알아요.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딱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느 수강생분이 되게 신기한가 봐요. 어떻게 지난주 왔는지 안 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원래 사람이 자리를 잘 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한번 앉은 자리에 계속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앉아 계신 이 부분이 사진처럼 찍혀요, 제 눈에.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보다 보면 없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요. 그래. 뭐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객출 아셨죠? 각출입니까? 기약출입니까? 계약이죠, 계약출입니다. 자, 각자 내는 거. 그 다음에 사무소를 옮겨요. 자, 사무소 이전이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만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라고 할 때 사전 신고가 편하겠어요? 사후 신고가 편하겠어요? 사후. 그러니까 사무소를 옮기기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후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라고? 손가락이 지금 내가 10개를 폈어? 잘 봐야 돼, 힌트를. 몇 개요? 3이에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래, 길게, 여유있게 이런 의미가 뭐예요? 10이에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잖아요. 안날 3년, 한날로 10년 그러잖아, 10년.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야. 왜 10일까? 그거는 정수적인 거야. 왜 3인데? 그거 정수적인 거야. 심효살이 몇 년 하죠? 3년, 3년상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3인 거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당하다 했을 때 숫자가 길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10. 그래서 나를 버리고 몇 년을 못 가? 10리를 못 가서 발병 나요. 그게 꼭 10리겠어요? 4km 걸어가 봤나? 그렇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4km가 아니라 4km를 걸어가 본 적 있어요. 그것도 맨발로 일 받아가지고.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컸거든요. 누나가 털이 많이 나는데 누나 크잖아요. 항상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이게 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어릴 때는 큰데 쫓기는 뭐 심화가 안질하잖아요. 누나가 뭐라 그러면 엄청 약을 올리고 자기가 잘 달리니까 좀 예를 밀고 가버렸어요. 근데 따라가라니까 신발 자꾸 벗겨지고 열받아가지고 신발 자꾸 벗겨놓고 맨발로 한 10리를 따라갔는데 뛰어서 오늘 못 잡았지만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야단 맞고 그게 심리 아셨죠? 멀리라는 데 길다는 뜻이고 며칠? 10일 이내에. 그래서 사실은 신고는 이거예요. 신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정한 행위를 했다 라는 사실을 행정관청에다가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 거냐 뒤에 알려줄 거냐 보면 미리는 약간 규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가지고 사전신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소 휴폐할 때 쉽게 말해서 얘기했죠? 그 경우 말고는 다 뭐라고? 사후신고예요. 그러니까 한 경우겠어요? 하고자 하는 경우겠어요? 한 경우예요. 일단 전제로 그러니까 사전신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전신고는 뭐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그럼 뭐라 해야 돼? 예, 사후 한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하고자 하는 경우에 라고 나온다고. 아셨죠? 10일 내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전 관청에 할까요? 후 관청에 할까요? 그죠? 후 등록 관청에 합니다. 그러면 이전 전에 사무소 옮기기 전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거든요. 그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전 관청에 할까요? 후 관청에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무소 이전이다 라고 할 때 꼭 기억할 거 이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후. 아셨죠? 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반드시 후 이렇게.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전이란 말을 하시면 뭐라 했죠 제가? 뒤집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까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97페이지 가면 자, 큰 제목 있죠? 제목만 보시면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사무소 안에 그죠? 걸어요. 그죠? 걸죠? 몇 개 걸었죠? 4개.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서, 보수 요율표. 아셨죠? 사업자 등록증은요. 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개시. 사무소 명칭 있죠? 몇 개 있더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라는 거 둘. 그래,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 유권 해석을 봤는데요. 사무소 명칭이 저는 예전에 국토부 유권 해석은 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해석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그 명칭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이 명칭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예전에 그 국토부 유권 해석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 정현재 사무소라고 된다고 나는 받았거든요. 해석을. 근데 지금 그 해석은 그래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앞에 뒤에 붙는 건 괜찮은데 그 단어가 떨어지고 그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셨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제네요. 네. 사무소 오늘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 보면 뭐 사무소가 뭐 지금 얘네 창원 39사라고 왔어요 혹시? 그 중동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1, 2차 단지가 들어왔고 3, 4단지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들어간 지 어제가 입주일이었어요. 이제 입주하는 날. 그래 이제 입주하는 날은 뭐 바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면 왜냐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뭐 입주하는 날이었는데 사무실을 오픈했을 거 아닙니까? 입주 시장이 제일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서 입주시장에 이제 사무소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그게 중동 윤이거든요. 윤이 뭐 마트 갈 거 아니에요, 윤이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뭐 예를 들어서 중동 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었는 거야, 명칭이. 근데 중동 윤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등록한 거야. 그랬더니 그 간판을 보고 지랄지랄 했겠죠. 왜냐하면 이름 비슷하다고. 그 이름, 그거는 말할 끈덕이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부동산 중개라는데, 그럼 그 지역의 지명 넣는 간판이 한두 개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똑같이 하고, 그다가 사이에다 전문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바꿔보라고. 중동유지 전문 중개사무소, 이렇게. 그럼 더 전문적으로 보이잖아. 그랬더니 마에도 그래갖고 막 싸우기 싫어서 바꿀까요? 그래서 막 바꾼다네. 어쨌든 그 사무소 명칭은 예전에 원래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합니다. 사실 규정은 없어요. 같은 거 쓰지 마라 말도 없고. 왜냐하면 같은 구 안에 있으면,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의뢰인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이 사무소가 이 사무소 문제이죠. 책임을 확인할 때 헷갈린다고.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들었죠? 붙어야 된다, 그죠?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옥외 광고물이 뭔지 아세요? 간판이죠? 간판에는 뭐라고? 성명을 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옥외 광고물, 간판은 달아야 됩니까? 그럼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이에요? 아니에요, 간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표시 광고 보이죠? 그건 뭐냐?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 누가 해요? 개공이 합니다. 개공 아닌 사람은요? 광고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 개고 성명 등등 할 때 중개보조원에, 예전에 이것도 해석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중개보조원들이 실제로 중개를 많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만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중개보조원 광고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돼요. 하면 1대1이에요. 규정을 세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처음에는 원칙대로 다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개공의 성명에다가 고용인의 성명을 병기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석했거든요. 등록관청에서. 무슨 말 알겠죠? 제재를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명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중개보조원에 행위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죠? 중개보조원만 그래요.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중개보조원도 고용인이었기 때문에 개공이 있잖아요. 누구 하고 전화번호 딱 나오고,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누구 전화번호 같이 병기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게 했거든. 그럼 봐봐요. 방법이 소장권 번호를 이름을 작게 해. 맞지? 그러면 요건 좀 그 배로 좀 크게 해. 그럼 사람 눈에 뭐가 띄겠어요? 그렇지. 중개보조원 이름하고 이게 뜰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물건이다 이거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내용 아예 명시 자체를 못하게. 얘 병기고 나발을 빼고 병기든 뭐든 아셨죠? 못하게끔 이게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나중에 개정된 내용을 전과 비교해가지고 꼭 강조를 할 거니까 강조하는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이번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있죠? 이것도 별표 딱 하나 해두시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당연히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규정 없었어요. 신설된 건데.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 벼룩 시장 있잖아요. 딱 보니까 물건이 있어. 그 동네가 핫한 동네거든. 핫플레이스. 핫한 동네여서 해보니까 그 물건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전화하니까 아우 죄송해요. 이 물건 벌써 어제 나갔는데 아직 물건 못 뺐다면서. 어제 나갔는데 이러잖아요. 그리고 혹시 전화 받아보셨죠? 그때 해보면 딱 그 대답이 그래. 우리 뻔해. 그게 뭐야? 미끼.
없는데 허수인 거야. 지금 벼룩이고 뭐이고 하다 보면 대부분 허수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뜨거운 동네일수록. 그거 보고 일단 전환을 하라 이거지. 그러면 전환을 시키잖아, 이렇게. 그죠?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못하게. 그러면 이제 걸리면 찔러 뿌야지. 어제 계약했는데 웃기고 있네 이래요. 아셨죠? 들어가요. 웃기고 있네. 이제 그거 하면 걸린다니. 전화 지금 녹취되고 있다니. 물론 우리 같은 동업자 정신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도 얄미우면 그래야지. 어쨌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있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 등에 대해서 인터넷 물건 많이 뜨잖아요. 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위반인데, 뭐 걸리는데, 아니면 허수일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아셨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목만 받아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누가 해요? 봐봐요. 등록 완성 안 해요. 국장이 처음 딱 인식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갑니다. 겸업 갑니다. 겸업. 자, 겸업도. 그러면 자, 겸업이 나왔어요. 겸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뭐겠어요? 그치. 개공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겸업의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시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등록은 뭐 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겸업이란 말이 나오면 주어는 법인이고 제재는 뭐더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겸업할 수 있다라고 어디냐면 자 봐봐요. 법 제14조에 있어요. 14조 1항하고 2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1항에 나오는 게 5가지예요.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게 경공매 업무예요. 이렇게 5가지 경공매 업무입니다. 됐죠? 그러면 5가지 경공매 업무 그러니까 법인이 중개업 말고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있어요? 6개. 일단 6개 하셨죠? 그렇게. 그리고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주어가 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어가 돼버리면 이런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겸업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보자면 여기 우리가 6개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봐봐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조문을 보면 더 쉽긴 한데 페이지 102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법 제14조 1항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1항에 주어가 뭐죠? 법인인 개공은 그랬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1호부터 해가지고 5호까지가 나오죠? 보셨으니까 자 1호하고 4호 있잖아요. 1호, 4호에서 답을 찾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치? 상가주택이 포인트예요.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은 뭘 대상으로 한다?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어가 뭐일 때? 법인일 때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 상담이 되죠? 컨설팅이죠? 개발 상담은 되는데 개발업은 돼? 안 돼? 안 돼요. 세 번째 갑니다. 3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중개업에다가 동그라미 했어요. 중개업은 자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도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그렇죠? 개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있죠?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밑에. 영제 17조라고 보입니까? 거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가 뭔지 나와 있는데 그 줄 끝에 보면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까? 제공입니까? 그죠? 이 사업이라든가 도배업 자체를 겸할 수는 없어요. 이사 도배업체를 만나고 소개, 알선, 소개해 주는 겁니다. 누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이사 도배업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겸업의 제한을 받는 건 법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가 나오는데, 자, 안 헷갈리게 경공매 업무다 그럴 때 경공매 업무는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권리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취득 알선 업무가 있어요. 근데 판례상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판례상 이걸 중개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 뭐죠? 중개죠. 그러니까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 업무를 하더라도 이건 따로 절차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중개니까요. 그런데 매수 신청의 대리 있죠? 매수 신청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나 이 두 가지 업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절차 필요합니다. 일단은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그럴 때 대상 부동산이 경매입니까? 공매입니까? 네.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야 됩니다. 공매는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뭘 해야 될까요?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하게 되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경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때 법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해서 아셨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인 겸업에 대해서도 이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겸업도 이거 한 문제 꼭 나와요. 문제는 이 6가지 업종을 알고 있느냐가 포인트야. 그 6가지 업종 얘기할 때 금방 포인트 짚은 거 있죠? 그 부분만 안 놓치시면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고용인. 자, 고용인 가십시오. 107페이지. 자, 고용인도 조문만 정확하게 봐봐요. 자, 고용인. 법제 15조. 제가, 자, 갑니다. 1항에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잘랐죠? 자, 컷 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컷 자르시고. 그러면 고용인 종류가 몇 개 있더라? 2개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우리 용어 정의에서 보셨죠? 그겁니다. 2개의 차이는 자격증 유무죠. 그리고 거기도 둘 중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공이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요? 둘 다. 예. 그리고 둘 다 용어 정의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뭘까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공은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컷. 그러면 이거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후입니다. 들었죠? 고용하고자 하거나가 아니고요.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입니다. 저 해고한 때, 해고라는 말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용관계, 고용이라는 계약의 종료를 말합니다. 그렇죠? 표현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컷. 딱 자르고. 잘 따라오십니까? 국토교통, 본문 내용 안 받아도 돼요. 조문 받아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죠?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을 얘기할 때 기억하십니까? 뭐? 3개. 고인정.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뭐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 자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잘 바뀌어요. 여기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 이 세 가지는 법률과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들었죠? 기억해야 되고 등록관청에 뭐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말합니다.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 자, 다시 대답해 보세요. 고용인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소공과 중개 보조원이 있죠. 그 다음에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한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자, 그러면 2항에 보십시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컷 자르고 업무상 행위는 컷 자르고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밑줄. 본다 뭡니까? 간주, 의제 맞죠? 본다. 간주, 의제입니다. 뭐 이걸 실제 시험에 추정한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추정, 간주 아시죠? 간주입니다. 본다입니다. 본다. 추정이 아니고. 자, 그리고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행위예요? 업무상 행위예요? 업무상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세요. 그러니까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뭐만 책임진다고? 업무상 행위만. 업무상 행위 이퀄 뭘까요? 중개행위만요. 중개행위. 퇴근해가지고 가다가, 그죠? 퇴근하고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어깨에 툭 부딪힌 거야. 성질머리가 나빠가지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쿡 집었는데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폭행죄로 걸렸어요. 이거 소장이 책임질까요? 안 집니다. 다 책임지는 건 누구지? 오빠. 오빠가 다 책임질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책임지는 건 오빠고 우리는 소장이 오빠는 저 오빠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장이 다 책임지지 않고 뭐만?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이거 뭐라고? 중개행위. 나중에 그거 나옵니다. 어떤 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그럼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봐봐요. 그러면 개공은 이걸 중개행위라고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개공이 공제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중개행위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 공제사업자 즉 협회는 공제금을 줘야 돼요. 뭔지 알겠죠? 공제금으로 돈을 지급해야 돼.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게 중개행위라고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려겠죠? 돈 나가니까. 그래서 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겠어요? 아니면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어느 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겠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게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는 게 유리하겠어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어요? 주관적으로 가는 게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의뢰인한테 개공이 책임지겠다 하겠어요? 중개행위다. 개공과 고용인이 주관적 의사다. 라는 말은 협회가 공제사업자도 주관적으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제에서 협회가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공제금 공제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중개행위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 주관적 의사에 따르면 이 사람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맞죠? 아니라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봤을 때 이건 중개행위 맞네 이렇게 판단할까요? 어느 게 의뢰인한테 유리하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겠어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면 당연히 배상 안 하려고 하겠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의뢰인 보호 측면에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업무상행위 이퀄 뭐라고? 중개행위고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주 나왔습니다. 업무상 빼버리고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본다. 본다라는 말은 책임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책임진다 이렇게 놓으면 OX, X야. 뭐만? 업무상 행위만. 그래서 다 책임지는 거 누라고? 오빠요. 들었죠? 그러니까 뭐만 책임진다고? 업무상 행위만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자,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했죠? 국토교통부령, 즉 밑에 시행규칙입니다. 규칙 제8조 보입니까?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봐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컷.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컷.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무소에 이미 고용돼 있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컷. 그러니까 고용할 때는 이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뭐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아셨죠? 교육이라 분명히 그 교육돼 있어. 이해하겠죠? 교육이라 돼 있어요. 처음이 중요해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럼 교육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면 뭐 받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고용 신고하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되는 꼭 현장에 그죠? 꼭 등록한 데 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쭉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컷 자르고 시도지사에게인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인데 어떤 시도지사? 그렇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거 교부한 시도지사를 말합니다. 그죠? 네, 교부한 시도지사를 말하죠.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무죠? 누구의 의무예요? 등록관청의 의무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공이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자격 확인 요청을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하라고 돼 있었죠. 하라고. 자격 요청을 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신고하는 개공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격 확인 요청을 누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3항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고용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죠?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그 다음에 밑에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교육 수료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뭘 받느냐? 실무 교육을 받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아요. 알겠죠? 교육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교육이에요. 만일에 하나였다면 그냥 실무 교육을 받게 한 후라고 했겠지. 그런데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요. 중개보조원은요. 직무 교육요. 실무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데 직무 교육은 온라인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법률동에 거기 갈 필요가 없어. 실무 교육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상으로 강좌 3개 들어있거든요. 그 3개 중에서 2개 이상 들어야 돼요. 서너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그러니까 3개 강좌 중에서 최소 몇 개? 2개 이상은 들어야 그죠? 예, 고용 신고돼요. 이해하겠죠? 온라인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째. 기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죠? 10일 이내에. 그러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요.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그리고 5항에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되어 있죠. 별지 서식 다 들으세요. 별지 서식, 표준 서식, 법정 서식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법으로 정한 서식이에요. 법정 서식, 표준 서식, 별지 서식 이게 뭐라고? 그냥 같은 말이에요. 법정 서식이다 이 말입니다. 임의로 종이 쪼가리에다가 야 신고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죠. 이때는 외국인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지, 즉 본적지에다가 신원조회가 안 되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 뒤에 봐봐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